안녕하세요. 사물인터넷 시스템 기말고사 과제에 대해 발표할 소프트웨어학부 안예빈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물인터넷 시스템 제안과 평가 중에 제안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사물인터넷 시스템은 지하철 객차 칸마다 인원수 계산을 하여 혼잡도를 계산하고 사람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는 출퇴근 지하철 인원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태원에서의 압사사고가 발생한 뒤 압사사고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사를 찾아보던 중 김포 골드라인이 생긴 뒤 골드라인에서 과호흡과 실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일부 객차 안에 의자를 없애는 방안이 채택되어 내년 1월부터 일부 지하철에서 시범 운행을 해보겠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서 이렇게 객차 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인터넷 시스템으로 지하철 혼잡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제는 지하철 내의 혼잡도 개선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적용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좋은 사례로 남게 된다면 교통체증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교통수단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지하철에서는 혼잡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객차 내에서 혼잡도를 보여주는 전광판에서 혼잡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객차 내에 존재하는 승객 수 곱하기 평균 몸무게를 65kg으로 가정하고 총 무게를 활용해서 혼잡도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하철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사람마다 몸무게가 다르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짐을 들고 탑승하게 된다면 측정이 달라지는 것을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사람이 많은 2호선 지하철이지만 전광판에는 여유라고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측정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SK에서 오픈 API에 기지국 와이파이 운행 정보를 분석해서 혼잡도를 계산하고 보여주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호선, 3호선에서만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있고 다른 노선은 3개월 동안의 통신 자료를 모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혼잡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무게를 통한 계산 방식과 SK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소스를 하여 계산해주는 앱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사람들의 정확한 몸무게로 측정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모든 지하철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이 시스템이 새로운 아이템인 이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조사는 휴대폰을 이용하여서 조사하고 있기도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IoT 시스템으로 지하철 혼잡도를 계산하려는 방안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융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와 무조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는 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기능은 지하철에 탑승하는 인원수를 센서로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서버에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두 가지 타입의 인베디드 컴퓨팅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하나는 지하철 출입구에 부착해서 정보를 서버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할 때 사용하는 의미가 생길 수 있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잡도가 일정치 이상인 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도 만 원이면 소리가 울리듯이 디바이스 2에서도 소리가 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1순위로는 안전성과 보안성을 선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역에서 탑승하였고 어느 역에서 내렸으며 몇 시 몇 분에 지하철에 탑승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1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작 비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이 되어야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채택이 되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디바이스 안에는 센서 장치도 소리 장치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높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망가져서 데이터가 서버에 올라가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측정이 되지 않아서 혼잡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위로는 전력 소모를 선택하였습니다.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을 할 것이고 오전에 출근하고 6시 아니면 늦으면 야근까지 하고 퇴근할 때까지 전원이 나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4위로 선정하였습니다. 5위로는 프로그래머리비티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비용 결제도 가능해야 하고 센서를 읽는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큰 코드적 자율성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능보다는 높아야 할 것 같아서 선택하였습니다. 6위로는 성능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성능이 필요하지 않고 정해진 일들에 대해서만 돌아가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디바이스 1, 2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1과 2에는 둘 다 센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센서가 반응했으면 그 정보를 서버에 올려서 서버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승객이 지하철에 탑승한 것인지 판단하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중요한 부분이고 센서가 닿을 때 인체에 해로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센서를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센서가 망가지게 된다면 혼잡도 계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력 소모 부분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할 때 디바이스 1과 2가 서로 센서에 닿으면 둘의 정보를 서버에 올립니다. 그리고 둘의 정보가 일치한다면 현재 차량 내에 타고 있는 인원수를 증가시킵니다.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디바이스 2는 이미 어느 지하철 출입구에 붙어 있는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중요하지 않지만 디바이스 1은 어떤 지하철에 탑승했는지 파악하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철 탑승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서버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지하철을 타는 것인지는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선택하였고 고장나면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선택하였고 데이터를 전달할 때 전력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체크해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어떤 지하철에 탑승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올리게 합니다. 이 정보는 사람의 동선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불이 가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1에만 RFID 기능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또 개인 사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고 고장이 난다면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RFID 칩을 추가하는 것은 제작 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작 단가도 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기능을 생각해보자면 디바이스 1을 개찰구에 찍게 된다면 탑승한 기록을 서버에 올리고 그리고 사람이 내린 곳을 기록하여 사람이 어디까지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각 회사로 보냄으로써 교통비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디바이스 2에서는 혼잡도 이상 사람이 탑승하게 되면 소리가 울리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음기에 대한 가격과 고장나서 소리가 울리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선정하였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일정 혼잡도 이상 탑승 시 서버에서 디바이스 2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디바이스 2에서 소리가 울리도록 합니다. 그럼 이번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렸다면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서 반응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1에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커먼 에리아에서 작동해야 하는 내용은 같고 이 디바이스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기능은 현재 탑승하는 객차 내에 혼잡도가 표시되어야 하고 자신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된다면 탑승한 지하철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 센터에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는 디바이스 2에 필요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디바이스 1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탑승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바이스 1보다는 디바이스 2에서의 혼잡도 출력이 더 중요한 것 같고 탑승한 승객에 대해서 컨트롤 센터에 내용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혼잡도 이상이 출력되게 되면 소리가 울려야 하기 때문에 소음 발생 장치도 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일이었던 스마트폰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현한 시스템은 서버에서 진행하는 일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버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디바이스 1, 2에서 받은 탑승자에 대한 정보를 도합해서 현재 탑승하고 있는 인원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탑승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분석해서 주로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지하철을 사용하고 추천하는 객차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기능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제 커먼 에리아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은 제가 제시한 디자인 이슈의 우선순위 중에 안전성, 보안성과 디바이스 결함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버에서는 주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분석해야 하며 커먼 에리아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물리적인 센서 접촉이나 개찰구를 지나가며 디바이스를 찍는다던가 소리가 발생해야 된다던가 이러한 물리적인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설계하려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5대5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서버가 이후 클라이언트가 4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서버에 기능을 많이 추가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가능할 서비스로는 지하철 탑승 중에 승객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역사의 영무원들에게 연락이 가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서버에 기능이 많이 생기게 되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는 기능이 적어지게 될 텐데 과연 사람들이 기능이 별로 없는 이 디바이스를 교통비 지불을 하나만을 위해서 들고 다니게 될 것인가는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기능 균형을 잡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제작 시 고려됐어야 하는 기능과 그것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해 작성했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센서 접촉이나 개찰구와 접촉, 소리 발생이라는 물리적인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밑에 두 가지 기능은 데이터를 올리고 결제하는 기능은 대인의 보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버로 내용을 올리다 자칫 해킹을 당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기능을 한쪽으로 몰지 않고 같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커먼 에리아에서 사용하게 될 데이터 리스트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고요한 차량 번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개개인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탑승할 때 그것을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우선 타임1에서 1번이 탑승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1이 탑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역을 지나게 되고 만약 타임3에서 3번이 탑승하면서 제한한 혼잡도를 달성한다고 하면 4번이 탑승하면서 소리가 울리고 4번이 마지막으로 탑승하였으니 4번의 디바이스에 하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다 공백이라면 하차한 것으로 처리하고 1번에 대한 데이터를 날리도록 합니다. 서버에서 저장될 탑승자의 리스트도 커먼 에리아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서버에서의 데이터는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보가 해킹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람들의 이동을 분석해서 삶이 좀 더 편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장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크고 보안성이 떨어진다면 삭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 요약을 해보자면 에리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현재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기능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같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콤 테크 관점에서 본다면 디바이스 1과 2는 둘 다 이동하면서 사용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성이 둘 다 중요한데 그러려면 2G와 3G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1의 전력 소비는 적어야 하고 디바이스 2는 전력 소비는 큰 상관이 없다고 작성하였지만 그래도 전력 소모가 적으면 좋으니까 2G와 3G 중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계하려는 디바이스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2G와 3G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G는 서비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3G를 선택하였습니다. 스텝 17-2는 교수님께서 수업해 주셨던 내용들을 주로 토대로만 작성하였습니다. 피지컬 컨디션 오브 트랜스미션 미디어에서는 3G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밴드와 밴드위스의 속도를 사용하고 컴퓨팅 퍼포먼스 오브 디바이스는 3G 핸드폰 안에 장착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듈레이션 부분은 WCDMA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용이 되어서도 정부는 계속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할 것이고, 개인은 많은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게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노력해야 하고, ICT 관점에서는 고장이 나지 않는 디바이스인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로 정말 지하철 혼잡도가 낮아지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사고를 완전히 발생하게 하지 않게 막을 수 있을지 새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됨으로써 생각한 3월 인터넷의 오류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IoT 시스템을 설계했을 때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요. 현재 교통카드 또는 핸드폰으로 RFC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기기를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일정 혼잡도 이상 사람이 탑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하철 탑승하는 것을 제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강남역을 예시로 든다면 강남역, 역삼역, 산릉역이 부분에서 이미 강남역에서 일정 혼잡도 이상을 달성하여 추가로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역삼역에서 사람이 내리지를 않아서
더 이상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게 된다면 역삼역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보긴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은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과 밀접하기 때문에 상경과 인문사회 분야와 융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의 복잡함을 줄여 사람들의 피곤함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압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협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